오늘은 세액공제, 세액감면 부분 얘기를 할 건데요. 세액공제 감면 이전 단계에 과세표준이 있어요. 어떤 세금을 계산을 할 때는 항상 과세표준이 있고 그에 대해서 세율이 있습니다. 세율을 적용을 해서 산출세액이 나오죠. 이 산출세액이 우리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거의 기준 금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액 감면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사업장마다 요건에 맞는 것이 있는데 그 요건에 맞을 때 세액 감면을 해줘요. 물론 이제 세액 공제도 어떤 요건이 맞아 들었을 때 세액 공제를 해줘요. 이거는 산출세액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세금은 아예 빼주는 거죠. 이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이 많이 과다하게 공제되었거나 감면되었으면 과소신고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액공제 감면을 계산할 때는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했다, 세액 감면했다 그러면 꼭 항상 붙어야 되는 서식이 있어요. 우리가 세액 감면을 받을 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계산식이 있어요. 근데 이 세액 감면을 받을 때는 소득구분 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할 때는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따져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서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지거든요. 이 감면율이 달라지는 거는 중소기업 판단에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중소기업 판단이 잘 되었으면 그 업종별로 또 그 감면율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한 가지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매업하고 서비스업을 하고 있어요. 도매업하고 서비스업의 감면율이 다르고 서비스업이 감면이 안 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매업은 감면이 되고 서비스업은 감면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이 손익계산서에는 도매업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매출과 매입과 판관비와 부대비용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당기순이익을 구성하는 그 요소들이 다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표시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감면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 업종별로 감면을 해줘요. 근데 이 업종의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업의 매출과 비용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반란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득구분 계산서예요. 나는 도매업에서 매출은 얼마였고 매입은 얼마였고 여기에 들어가는 판관비가 얼마였고 그리고 서비스업도 매출이 얼마였고 비용이 얼마였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약식으로 손익계산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를 별도로 다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소득 구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도매업에 대한 실질적인 당기순이익 세무조정까지 반영한 그런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출을 해내는 게 소득구분 계산서예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는 데라고 하면 소득구분 계산서가 있어야 될 거고요. 이 세액 감면이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계산 내역이 있어야 되고요. 계산을 했으면 감면 신청을 해야죠. 신청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회사에서 뭐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 뭐 10개의 세액 공제 감면을 받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합계표 제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 이상의 세액 감면, 세액 공제가 있다라고 하면 합계표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게 최저한세 계산서입니다. 최저한세는 이 회사가 두 가지의 세액 공제, 세액 감면을 받았는데 세액 공제 감면 받은 금액이 일정률 이상의 세금이 나올 수 있도록은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의 세금은 내라 하는 게 최저한세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공제는 2월이 돼요. 그리고 최저한세를 계산하지 않는 세액공제 감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저한세를 반영을 해줘야 되는 세액공제 감면이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팁을 하자면 세액공제 감면 받는 것 중에 농특세가 적용이 되는 세액공제 감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으면 좋죠. 좋은데 그거를 다 100% 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를 100을 받았다. 거기에 20%는 농특세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까지 같이 계산을 해줘야 되고 농특세가 계산되는 것들도 또 합계표가 또 같이 제출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세액공제 감면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많이 하니까 그거는 농특세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견기업에 대해서 고용증대 관련 여러 가지 세액 공제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반영을 할 때는 농특세가 발생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용증대 관련 세액 공제는 계산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복잡하기도 하고. 근데 이걸 쉽게 하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 금액이 정말 커요. 이게 한 사람의 장년층은 700만원, 청년층은 1인당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줘버리니까 이게 제대로 잘 나온 건가? 그리고 금액이 정말 크죠. 1인당 1000만원. 근데 1.5인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1.25인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25에다가 곱하기 1000 이런 식으로 해요. 고용증대 관련해가지고는 세액 공제되는 세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확히 잘 계산을 하셔야 되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들은 농특세가 계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고용증대 관련해가지고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할 때는 꼭 농특세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농특세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이게 농특세가 있는 세액공제인지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 것도 합계표가 있어요. 그 합계표에 보면 어떤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어떠한 세액 감면을 받았을 때 요거가 농특세가 발생을 하는지 그 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감면이 있으면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최저한세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세액 감면 중에 최저한세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적용이 되지 않는 거가 있어요. 어떤 거는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고 어떤 거는 최저한세 적용이 안 되냐라고 하면 이것도 세액공제 감면 합계표 그 합계표 안에 리스트가 이렇게 쫙 있거든요. 거기에 최저한세 적용 제외, 최저한세 적용 대상 해가지고 리스트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거는 여기에 있으니까 최저한세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요걸 보고 이거는 농특세 계산을 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하실 수 있죠. 이거는 업무 팁이에요. 세액공제 감면이 크고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더 하셔야 되긴 하는데 지금 당장 신고가 끝나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6월에 성실 신고가 있잖아요. 그런 사업장들은 세금이 많을 거니까 그러한 세액공제 감면을 잘 챙겨주시면 클라이언트들의 세금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차량에서 영상을 좀 찍었는데 소음이 좀 있다라고 해가지고 차를 지금 바꿨어요. 신랑하고 좀 조용하게 이 차는 좀 조용하거든요. 제 나름대로 이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나름대로 설명을 잘 드리려고 했는데 신고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제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